3월 7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관리 부실이 드러났죠. 택배 상자와 바구니로 투표용지를 나르고 미리 기표된 용지까지 발견됐는데요. 여야의 질타 속에 선관위가 오늘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레 본투표에서 확진자들은 오후 6시 일반 유권자들이 퇴장한 뒤에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후보들의 발걸음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주에서 부산, 대구, 대전을 거치는 역경부선 유세에 나섰는데요. 새로 공개된 김만배 녹취록을 언급하며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대표와 함께 경기도 유세에 나섰는데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치워야 한다며 정권 교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원 유세를 벌이던 중 괴한이 휘두른 둔기의 머리를 맞았습니다. 가해자인 70대 유튜버는 지난달부터 송 대표를 쫓아다닌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송 대표를 가격한 직후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고 외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 대표는 인근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를 봉합한 뒤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백반장, 유류실장 조멘토, 박준혜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선이 이틀밖에 안 남았고요. 많은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 조금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유세 도중 이제 피습을 당했잖아요. 가해자는 바로 체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70대 유튜버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제압이 돼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에 한복 차림으로 셀카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송영길 대표의 뒤로 다가와서 송 대표의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 이런 말을 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영길 대표를 꽤 오랫동안 따라다닌 걸로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가 진보 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간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지난달부터 송 대표의 선거운동 현장을 쫓아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된 입장을 조금 전에 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봉합 치료를 받고 현재 휴식 중인데 예정된 유세 일정과 방송 출연 일정은 모두 다 취소를 했죠. 신체권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유 실장, 대선 이틀 전에 터진 폭력 사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규탄 목소리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탄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는 송 대표 피습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또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송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 계획 범죄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 피습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대선 후보들도 잇따라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폭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모든 후보와 선거운동원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바야흐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보들도 초조할 테고요. 지금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 역시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기승전 대장동이잖아요. 오늘 막판까지 대장동 관련 공방도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따 톡 쏘는 정치에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의 1,600만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역대급 투표 열기였는데요. 투표율에 대한 해석은 여야의 입장이 전혀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직접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본투표 때는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대망의 20대 대선 본투표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정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시작하죠.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최악의 사전투표, 그리고 역대급 사전투표. 서울의 4분의 1 잿더미, 곧 사망자 1만 명, 마지막 시신 수천 구입니다. 자, 본투표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후보들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치러진 사전투표가 역대 최악의 구실투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과연 2022년에 벌어진 일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할 지경입니다. 본인 확인을 할 때 저희 마스크를 내린 적이 없으니까 얼굴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냥 민증만 주고 사인만 하고 바로 투표용지 받았어요. 기표소 자체가 밖에 마련이 돼 있었는데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그냥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려면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자,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토요일 저녁,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이 국민의 소중한 주권이 행사된 기표용지는 과일 박스, 라면 박스, 과일 바구니, 지퍼백,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에 담겼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 따르면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직접 비밀 투표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일부 유권자들은 이렇게 이미 특정 후보에게 투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봉투를 주면서 여기다 넣으세요 하는데 그 안에 다른 용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밀봉이 안 돼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좀 황당했고. 자, 유권자가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경우에 이 투표지는 원칙적으로 무효표가 되는 게 맞습니다. 투표함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는 이걸 무효 처리하고 또 다른 곳에선 유효 처리를 하는 중구난방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선거 관리의 원칙이 사라진 겁니다. 자, 지난달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방안을 논의하던 국회 행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경고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 자신만만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은 허언, 즉 거짓말이 된 셈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세밀하게 저기 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넣게 돼 있잖아요. 병원적 상황에 그거 준비를 왜 안 했어? 그럼 그 정보권이 있는데 왜 그대로 준비를 안 하셨냐고. 잠깐만요.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요? 비공개로 하시죠. 아니 여기는 좀만 더 있어. 그럼 집무실 밖에 나가서 합시다. 자, 선관위의 해명은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자, 김 사무총장은 한 유권자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넣어야지 왜 봉투에 넣어서 하느냐, 이렇게 난동이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법에 따라 표를 행사하겠다고 한 것을 난동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선관위는 지난 1차 입장문에서 법과 규정에 따랐다,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유감을 표명했죠. 자, 그제서야 선관위는 2차 입장문을 내고 거듭 죄송하다, 직접 선거의 원칙이 침해됐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9일 본투표일에는 확진자도 직접 투표함에 투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대혼란 속에 총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가 진행된 금요일과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임이라서 선거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선거관리위원장, 쉽게 납득이 가시나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금 국민들 불신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의 후 말씀드리도록.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관위에 어디가 고장났느냐, 부끄럽다 날을 세웠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노정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바랍니다. 이번 일이 왜 그리고 얼마나 중대한지를 선관위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이라는 자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주심으로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심판과 선수가 한 몸이 되어 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자, 선관위는 결코 부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실 투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면 선거 후의 국론 분열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누가 이기든 상대 측에선 의혹을 제기하거나 불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외친 국민 통합 무색해졌습니다.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확실한 건 분열된 사회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야 할 당사자는 우리 국민들이란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역대급 사전 투표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6.93%죠. 전국의 4,419만 유권자 가운데 1,632만 명이 소중한 한 표를 이미 행사한 겁니다. 코로나 염려가 되니까 투표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심리는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라는 게 퍼져나가면서 뭐 진영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투표율이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된다. 아무래도 뭐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네. 자, 이번 사전 투표율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36.93%죠.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의 26.06%,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의 26.69%와 비교해서 약 10%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자, 물론 이게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본투표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전체 투표율은 비슷할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자, 지역별로도 보겠습니다. 이 전남이 51.45%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48.63의 전북, 48.27의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 2, 3위를 모두 호남 지역이 차지했습니다. 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입니다. 33.65%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이 37.23, 세종이 44.11, 나머지 광역시들은 30%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양당의 해석은 엇갈리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텃밭, 호남의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역풍이 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전투표 높은 요인에 안철수 후보 사퇴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높다거나 대도시의 직장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들이 이제 그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화 문제가 워낙 비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역풍이 좀 불고 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2030 세대가 결집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단일화의 효과도 정반대로 해석했죠. 야권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윤석열 후보로의 대세론이 굳어졌고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상당수가 윤 후보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정치의 본부는 국민 통합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야권이 하나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에 힘이 실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 정치 야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표가 많이 결집될 거다 이렇게. 아니, 이재명 후보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후보까지
같이 하자 그러면서 자기네가 하면은 통합이고 남이 하면 야합입니까? 자, 두 양강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깜깜이 구간 직전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지금 서로 유리한 판세 분석을 내놓으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죠. 자, 민주당은 3%포인트 차 승리를, 국민의힘은 최대 8%포인트 차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강훈식 본부장께서는 3%포인트 얘기하셨네요. 중도층의 흐름,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부동층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여성 정책의 후퇴, 이런 것은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중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근데 민주당은 최근 며칠 보면은 폭언 수준이거든요. 말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무슨 뭐 안철수 대표도 저주하고 뭐 사실 우리 당에 대해서도 막 폭언을 쏟아내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점수를 메꾸고 좀 따라잡아야 되는 쪽이 어딘지 명확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서울의 4분의 1 잿더미입니다. 산불 진화 총력전에 나선 지 사흘째입니다. 경북의 울진,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서 번진 산불로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986년 산불 피해 면적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역대 두 번째 피해 규모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중으로 화두, 그러니까 불의 머리를 잡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강한 바람이 예보된 만큼 오늘 일몰 전까지 화두를 잡고 내일 오전까지 주불을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울진 삼척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영농시설 복구 자금과 재해보험금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이어서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이재민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불타버려서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빨리 줘드리고 대통령 나온다 하면 좀 보상도 빨리 해드리게 저희도 많이 노력할게요. 지금 여기 계시는 것만 좀 잘 좀 견뎌주십시오. 불편하시겠지만. 자, 네 번째 픽입니다. 곧 사망자 10,000명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에 육박했고요. 사망자는 하루 새 139명이 늘면서 누적 9,000명도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100명대 사망자가 나오는 걸 감안하면 곧 누정 사망자도 10,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환자 수도 하루 새 36,000명이 늘어 1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선 본투표 날 확진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인 오후 6시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투표 시에 오후 5시 30분 이후에 외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또 투표 후에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한다며 위반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KF94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투표 사무원 외에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 등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시신 수천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병원, 학교 등의 민간 시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방어를 위한 최전선 이르핀 마을에서는 러시아군이 쏜 박격포에 피난길에 오른 일가족 중 어머니와 두 아이가 즉사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사망자 수는 어린이 25명을 포함해서 3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면 키이우 북쪽 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희생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네,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죠. 아까 이제 신채커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민주당은 단일화 후폭풍이 불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의 열망이 반영됐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여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저희가 정확히 좀 예단하거나 또는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여야의 분석은 정반대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디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반대 해석을 내놨죠. 하지만 그 사전투표 과정에서 아까 이제 신채커가 설명했던 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가 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었고요. 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다든지 또는 이제 바구니라든지 택배 상자에 그 투표용지를 나르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선관위의 해명 역시 부적절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비판에 여야가 따로 없고요. 지금 역대급 초접전 판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당락이 근소한 차이로 만약에 엇갈릴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불씨를 많이 남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이 초박빙 판세 속에 만일 근소한 차로 승패가 갈리게 되면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불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었죠. 예. 전국에서 항의가 빗발쳤고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근데 집계는 네. 정확히 되는 거죠? 집계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세계 최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유체 이탈식 화법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책임을 선관위에 떠넘긴 것은 아연 실색할 일입니다. 국민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마땅할 사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긴급회의를 열었죠. 그러니까 모레 9일 본투표에 적용할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본투표 날, 그러니까 9일 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일반 투표인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사전 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임시 기표소, 야외 기표소 등은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 유권자가 투표하는 같은 투표소 내에서 시간대를 나눠서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표용지를 바구니 같은 데 담지 않고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기존 사전 투표 때는 이제 투표함이 아닌 바구니나 박스를 통해서 이제 투표용지를 이동시켜서 논란이 됐었는데 직접 선거 원칙에 침해가 된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본투표에서는 확진자가 직접 자신의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네. 백 반장,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부실 관련 논란에 대해서 선관위가 실태를 인정했죠, 오늘 회의 때.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자체 실태 조사 결과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나 종이 가방 등으로 옮기는 행위, 또 창고 등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논란이 컸던 것 중 하나가 유권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다시 제공하는 사례였습니다. 이 역시 상당 부분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 조치가 된 그런 상황인데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고발을 했잖아요. 어떤 입장이에요? 노 위원장은요? 네,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가 실시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총책임자가 선거 당일에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사퇴 요구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노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국민 사과와 거취 그리고 검찰 고발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노 위원장은 우선 본선거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그 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사전투표 당일 현장 상황을 보고 나는 오늘 투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본인 확인까지는 마치고 투표를 안 하고 돌아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본투표 당일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사전 투표 날에 선거관리원이 신분증을 일괄적으로 걷고 또 앞선 투표자들의 기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니라 다 바구니 같은 곳에 모으는 것을 보고 나는 못 믿겠다,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없다면 돌아가겠다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확인 후에 투표용지가 발행이 된 상태라면 본 투표 날 원칙적으로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부실 관리가 우려돼서 투표를 안 한 건데 그럼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제 본인 확인을 네. 하고 본인 글쎄. 명의로 투표용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투표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게 원칙인데요. 자, 다만 선관위는 이 출력된 투표용지가 어느 분에게 발급된 건지가 특정이 되면 그런 유권자에게는 선거일 당일 본투표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조차도 원칙에 예외를 두게 되는 것이고 또 일일이 사례를 하나하나씩 뜯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분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고요. 이미 비밀 투표의 원칙은 훼손됐고 또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뉴스픽 5번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약속을 어기고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로 유명해졌던 그 이근 전 대위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군 특수 전전단, 그러니까 UDT 출신인데요. 이제 의용군으로 자원했다면서 이제 출국 사실을 알리고 이제 SNS에 출국 사실을 알렸죠. 관련해서 이제 그 논란이 좀 됐습니다. 외교부는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군 전 대위가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는 그런 내용의 좀 추가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당분간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SNS 상에서도 또 인터넷 상에서도 뭐 응원과 또 비판의 목소리가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또 후속 속보가 있으면요,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최고의 투표율, 최악의 부실 관리, 본투표 때는 직접 투표함에입니다. 이번엔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을 이제 막 지났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 효과 차단에 나서면서 마지막 부동층으로 통하는 여성층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공동 유세를 하면서 단일화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나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해. 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다시 경보선을 탔습니다. 이번에도 상행선이었는데요. 다만 시작점은 부산이 아니고요. 제주였습니다. 이후 부산과 대구, 대전, 충북, 청주를 차례로 찍습니다. 본내 공약, 기본소득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이긴 사람이 이긴다면서 지역 민심에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기면 언제나 그 사람이 승리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 들여왔으니까 한 20만 표는 더 해주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1분 1초가 아까운 막바지 유세, 이 제주도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점을 강조를 한 건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오늘 제주도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 수도권 유세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유세 전략 하나에도 신경전이 치열하죠.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수도권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상황이 급박하다. 이것을 국민의힘 캠프에서도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제주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실 거다.
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안보관을 직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한반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죠. 윤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선제 타격론을 앞세우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다면서 윤 후보를 안방 장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연히 북한에 선제 타격한다고 괜히 쓸데없이 큰 소리만 뻥뻥 쳐서 결국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안방 장비라고 집안에서 소리만 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실력을 튼튼하게 갖추고 상대는 부드럽게 대해야 돼. 만약에 고발을 하면 꽉 끌어놔서 꼼짝 못하게 하면 되죠. 뭐 하려고 상대방한테 자꾸 삿대질하고 감정 자극해서 갈등 고조시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오늘 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송영길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안이 갑자기 다가와서 이 송 대표 머리를 둔기로 때린 겁니다. 이 현장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송 대표는 일단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이 후보는 폭력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계획된 범죄였던 것 같은데 무탈하길 바란다라고 송영길 대표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면서 혐오와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경기도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전국을 순회를 했었죠. 선거 막바지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두 번째 합동 유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단일화를 부각하고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는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사람과 그리고 동물이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국민께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은 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오늘 오전 하남 유세에서인데요. 윤 후보가 유세장에 도착을 하자 안 대표가 이렇게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하고 윤 후보가 앞장서서 이렇게 유세장으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윤 후보는 단일화 자체보다는 정권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 썩은 패거리 집단이다, 이렇게 나를 세웠죠.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머슴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쳐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여러분이 투표로서 결판 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나쁜 모습 놔두면은 곡간이 빕니다. 네, 윤 후보는 가는 곳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김만배가 가져간 8,500억이 어디로 갔는지 낱낱이 드러난다라고도 했는데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아주 경제 발전의 독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런 부정부패 비리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경제에 유능하다는 건지, 저는 내가 여기 한국에 있나 어디 아프리카에 있나, 제가 뭐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잘 모르는 지역 그런 데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어제까지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이 지났습니다. 후보들의 유세전 치열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인물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마지막 부동층 2030 청년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죠. 대학가가 있는 신촌에서는 이런 유세 선보였습니다. 박수 쳐 다 같이. 오케이, 다 손뼉 쳐. 들어는 바닥 이재명이라고.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좋습니다. 국민이 즐거우면
대통령 후보 얼마든지 재미있는 거 할 수 있지요. 제가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다양한 옷을 입었지만요. 어제는 형광색이 들어간 발랄한 옷을 입은 겁니다. 이 옷, 앞서 춤 연습할 때도 입었던 옷이죠. 네, 이 후보는 사실 청년 중에서도 여성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줄이자고 한 성인지 감수성 예산, 이 예산은 여성 전용 예산이 아니라면서 윤 후보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고민과 불안,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절대적인 부담, 정말로 깊이 공감합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여성 대 남성의 전쟁으로 몰아나가는 것은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네, 이 후보의 이런 전략에 화답한 걸까요? 주말 동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1번남, 2번남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 민주당과 가까운 1번남은 싹싹한 청년, 친한 형, 동생이지만 국민의힘과 가까운 2번남은 여성과 장년층, 노년층에게 혐오를 보인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여권에서는요, 사전투표를 전후해서 이 여성 커뮤니티의 대동단결이 일어났다면서 환영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권이 오히려 청년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여러 커뮤니티에 지지 호소 영상을 올린 걸 문제 삼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때까지는 이대남 프레임이 이 세대 전체를 과잉 대표하고 있었거든요. 이 2030 여성들 배제돼 있었어요. 이 양반들이 공부를 끝내고 났더니 아주 간결한 언어로 이때까지의 이대남 프레임을 단번에 박살내버렸어요. 1번남은 자기가 1번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2번남은 자기가 2번남이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남성 혐오가 만연한 커뮤니티까지 찾아다니셔야 되겠습니까? 최근에는 1번남, 2번남 하면서 2030 청년들까지 편을 가르고 있는데 이러니 우리 청년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후보의 막판 유세 전략, 막판 변수로 등장한 이 단일화 효과 차단하는 거죠.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정봉준 당시 후보의 단일화가 극적으로 깨졌던 때를 상기시켰습니다. 막바지 악재에 민주당 지지층이 오히려 총결집하면서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는 점을 이제 상기시킨 건데요. 여러분, 선거는 결국 간절하게 승리를 꿈꾸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02년에 가졌던 그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로 삼자. 네, 앞서 이 후보가 제안했던 여러 정치 개혁안, 안 대표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힘이 좀 빠진 상태죠. 이 후보는 다당제를 위한 정치 개혁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제3의 선택이 불가능한 이 이상한 정치 시스템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치 집단이 잘하기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통합의 정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념과 사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라면 국정에 참여해서 함께 역할하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그런 대통합의 정치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면 윤석열 후보는요, 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후보가 정치 개혁 이슈를 꺼내들었다면서 이 후보의 진정성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당제는커녕 양당제는 제대로 했냐라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요새는 양당제가 문제라면서 또 다당제 하자고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 교체 얘기를 또 꺼냅니다. 그런데 양당제나 제대로 했습니까? 자국되면 새벽에 날치기 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상임위원장 지들이 다 가져갔죠? 이거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당 독재한 거 아닙니까?
네, 대신 야권 단일화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주말 안 후보와의 첫 지원 유세 때는요, 앞서 단일화를 강하게 비판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손을 번쩍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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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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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돌 위에 신발들이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네, 이 대표는 앞서 안 후보와는 절대 유세버스에 안 오르겠다라고 했었죠. 세 사람이 선 연단 유세버스는 아니기는 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당락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강조했던 정치개혁 행보 지켜봐야겠죠. 역시 당락과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상황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 대표와 안 대표의 관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뭐 저희 유세차니까요. 제가 올라가는 건 상수고요. 그 타당의 인사가 올라오는 것은 뭐 좋으면 좋은 대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뭐 저거는 그냥 혹시 탈 거면 다른 차 타라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차는 여러 대니까. 후보가 타는 차는 한답니다. 네, 정권 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윤 후보,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실정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부터 이번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까지 도마에 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민주당 정권이 28번의 이 부동산 정책을 바꿨는데 사람이 아무리 뭐 머리가 나빠도 28번을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가 보유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보수화되기 때문에 민주당을 안 찍는다는 거예요. 국민들 전체를 힘들게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유는 단 하나, 민주당의 정치 지형에 유리하게 주택 정책을 펴겠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제 코로나 확진자 투표 관리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됐죠.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중 일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입니다, 이게. 네, 윤 후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감 가지실 거 없습니다.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네, 윤 후보는 정부 여당이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죠. 홍길동을 홍길동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후보는 도발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요. 규탄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죠. 서로 대화하고 함께 사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하필이면 선거에 또 투표하는 날에 또 어딘가에서 이렇게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 시기에 이러는 행위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가 발제 초반에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제주 일정 취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윤 후보가 제주를 방문할 거라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후보들의 말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두 밤 뒤 대선까지 다정해도 아주 거칠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청년과 노동자 표심 공략에 집중을 했는데요. 발제에서 전하지 못한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은 안방 장비, 머슴, 본장 때리고 갈아치워야. 네. 자, 류 실장이 조금 전에 속보로 얘기했지만 내일 마지막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 후보들이 정말 분초를 아껴서 일정을 소화하게 됐고요. 원래 이제 제주 일정을 취소했다가 조금 전에 이제 제주 일정을 추가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 내일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좀 상징적인 장소에서 유세를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에 이제 강남역, 강남스퀘어 쪽에서 이제 마지막 유세를 한다고 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광화문 촛불광장 쪽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걸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좀 자세한 또 후보들의 동선은 내일 정치부에서 자세하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류 실장이 잠깐 언급했고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잠깐 이제 류 실장하고 대화하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 피습 관련한 얘기부터 좀 이어갈까요? 네, 오늘 송 대표가 서울 신촌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70대 유튜버 A씨가 다가와서 송 대표를 여러 차례 둔기로 가격한 겁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셀카봉을 들고 현장을 촬영 중이었고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등의 말을 외쳤다고 하는데요. A씨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예전부터 송 대표가 있는 곳을 따라다닌 흔적이 있습니다. 송 대표는 긴급 봉합 수술을 받았고 두개골 바깥층이 함몰됐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식을 접하고 송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유세 현장에서도 폭력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앞서 발목을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코로나에 확진되기도 했었죠. 이 후보는 격려 박수를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부상이 크지 않길 바란다면서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 당국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 강력하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 피습에 정치권 모두가 놀랐는데요.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도 한층 더 강화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그동안 지금은 워낙 이제 초접전 판세고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친근하고 낮은 경호라는 그런 프레임을 이제 여야 후보 모두 좀 내세워 왔는데 아무튼 이제 대선을 이틀 앞두고 이제 폭력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뭐 경호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앞뒤 2명이 이제 밀착 경호를 했는데 이제 전후 좌우 이제 4명으로 이제 경호를 강화했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경호를 강화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자, 상황실 발췌에서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유세 일정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관련된 얘기는 뭐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네, 심상정 후보는 오늘 경기도와 충북 그리고 서울을 오가는 또 유세를 펼쳤습니다. 키워드는 청년과 노동자였는데요. 오전엔 젊은 층이 많은 경기도 판교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고 충북대 앞에서 집중 유세도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구로 디지털 단지를 찾아가서 노동계 표심에도 호소했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 오늘 유세에서 야권 단일화를 한 안철수 대표를 비난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소수 정당을 발밑에 끌어안치는 건 통합의 정치가 아니다. 양당 사이에 심상정 하나 남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세 장면 잠깐 보시죠. 여러분, 덜 나쁜 대통령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내 삶을 바꾸는 확실한 투자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양당이 아닌 제3당도 정권 잡을 수 있게 하겠다. 비주류가 주류되고 변방이 중심되는 것이 역사의 진보고 민주주의 발전이고. 유 실장, 이재명 후보의 오후 일정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지금은 대구 유세를 마치고 대전으로 이동 중인데요. 부산 유세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한 화제의 인물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소화제 광고로 유명한 배우 김학윤 씨인데요. 윤 후보 현수막 앞에서는 찡그린 표정, 또 이 후보 현수막 앞에서는 활짝 웃는 장면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도 이 공약을 설명하는 59초 쇼츠 영상에서 이 광고를 따라하기도 했었는데요. 김학윤 씨는 이 후보가 국민의 소화제가 되겠다고 했다라면서 이 후보와 함께 광고 속 장면을 직접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박빙인 게 이해가 안 가요. 속이 쓰려요. 3월 9일 오후 11시 이재명 당선! 네. 두 번은 연기를 너무...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출신 네.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TK 대구 경북 유세에서는요. 홍준표 정책도 이어서 하겠다. 편가르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민주당이 그동안 잘못한 게 많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주말 유세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유세에서 2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손본 건 쇼고 집은 소고기나 초밥과 다르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정책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주말 서울 집중 유세에서 부동산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311만 호, 서울 107만 호의 대규모 공급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겐 담보대출 90%까지 인정하고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미래소득까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거나 승진시키지도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청년층 표심에 많이 호소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서울 유세도 청년의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요. 신촌 대학가를 찾아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촌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저도 돌 던지러 많이 왔습니다. 다 지난 세월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꼭 과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다시 또 촛불 들고 보도불로 깨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의 상황을 강조하면서 좀 과한 표현도 있었는데요. 군사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때도 어려웠지만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거 공권력의 위협에서 기회 부족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바뀌었을 뿐 힘든 건 비슷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급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공격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후보가 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민주당 내에 있는 반 이재명 세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지금 상황이 군사 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이 후보가 인정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후보의 슬로건 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문제 삼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요새는 또 위기에 강하다고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밀어주고 5년 동안 집권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렸으면은 갈아치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사고 낸 운전수 보고 다시 핸들 잡으라고 합니까? 네, 자 후보들의 유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후 들어오는 속보는 저희가 반영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안방 장비, 머슴 곤장 때리고 갈아치워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갑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로 드러났다며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생태탕보다 더한 공작이라며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당사자죠. 김만배 씨 관련 녹취록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서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 시키고 부회장 김양 부회장도 꼬링 시키고 이랬지. 앞서 JTBC가 뉴스룸에서 관련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TV 토론 때도 거론이 됐었죠.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왜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불법 대출은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까지.
민주당은 사건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대장동의 핵심은 최초의 1,155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이 바로 종잣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중간 브로커 매개했던 조우영이 10억 3천만이라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윤석열 당시 중수이익과장이 수사하고도 봐줬다는 그 의혹이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수사 검사가 어떻게 공정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아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나라가 망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법사위도 소집하겠다고 나섰죠. 지체 없이 또 조건 없이 성역 없이 특검을 하자는 산무특검으로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한마디로 생태탕보다 더한 공작이란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 지난해 9월 15일에 녹음이 이뤄졌다고 하죠. 국민의힘은 이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이 보도된 게 8월 30일입니다. 시점상 이미 전 대한민국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한테는 어떻게든 이 관심에서 해명성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다분한 의도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여기에 김만배 씨와 대화를 주고받은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 여권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신학님 씨라고 하는 분은 민주당 비례대표예요. 하셨던 분인가 그래요.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까지 신청했던 인물이란 주장입니다. 또 녹취록을 공개한 시점에도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뉴스타파가 6개월 전에 확보한 녹취 파일을 왜 참다 지금 공개했을까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입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거론된 것 자체를 부인하진 못했는데요. 대신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가 조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테이프가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원본이 아니라 중간에 어디 끊긴 걸 이어붙이고 이런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모 기자가 훨씬 언론사 대선배거든요. 예. 그런데 김만배 씨가 자기를 지칭하면서 형이 많이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그 대목들도 그 중간에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짜집기한 의심까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 녹취록 못 믿겠다는 건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파일엔 김 씨가 이 후보를 원망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잘 팔렸으면은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서부터 18호까지 해서 근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그게 왜냐면 하나도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법조인들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700억 손 배당 받아가게 되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지. 천화동이 다 파는 거였었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뭐 저리도 계속 이게 이제 이 부대 조건이 자꾸 붙는구나.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응? X 새끼,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네. 성남 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심지어 욕설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 후보를 두둔한 거냐? 날을 세웠습니다. 공산당이라고 욕하는 게 두둔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처음에 이거를 설계를 잘해가지고 법조인들한테 팔려고 그랬는데 성남시에서 너무 많이 3,700억이나 배당 받아가지고 오히려 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둔하는 거겠어요? 원망하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 역시 김 씨의 면피용 거짓말일 뿐이다. 맞대응했죠. 성남시가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나는 사실을 이 천화동인 수십 명 다 팔려고 했더니 안 팔리더라. 그래서 7명밖에 안 됐다라고 이제 면피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1조 원대의 개발 사업인데 그게 저렇게 진행됐을 때 이게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돈을 투자를 않겠다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범죄 피의자의 말이라 역시나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자기 모순이라고 다시 날을 세웠는데요. 범죄 피의자의 말 한마디 그것도 이재명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분을 가지고 이렇게 울거먹다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거짓말이고 피의자의 말이다 이런 것은 자기 모순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그분을 소환했으니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려고 해도 딱 그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의혹은 대선이 끝난 뒤에라도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항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뉘앙스가 조금 애매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 후보는 수사기관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데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무능하고 부패한 성남시장과 법조 브로커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라 설마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건 아니겠죠? 대장동 의혹 특검에 맡기기로 한 게 아니었던가요? 어떤 형식이든지 수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상황.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혹은 둘 다 거짓일 수도, 둘 다 진실일 수도 있겠죠. 불법 비리를 눈감아준 자 윤석열이 범인입니다. 공범을 방어하는 게 사실은 그게 진짜 범인이죠. 자, 선거 막판 중요 변수로 떠오른 야권 단일화. 일단 안풍, 안철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바람의 방향이 문제겠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야밤에 서둘러서 명분 없이 한 데에는 그만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게 선거가 초박빙 구도로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건데 이게 오히려 야합이 되어버리면서 역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어프로치를 했지요. 아마 민주당하고 했었으면 또 엄청난 찬양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국민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모르게 깊이 설명을 안 해도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마 민주당이 상당한 펀치를 맞다가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역풍인지 순풍인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응원했던 일부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손편지까지 썼지만 지지자들의 성난 마음을 되돌리기엔 부족했었나 봅니다. 돌아가신 손평호 위원장님, 제가 모자란 탓에 보답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일찍 사퇴했으면 고인이 차라리 살았겠지라는 말씀이 제 가슴을 찌르네요. 갑작스런 단일화에 민주당에선 협박설까지 제기를 했죠. 못 만나면 깐다라고 했던 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일종의 그 협박 정치 아니었는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을 놓고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입만 열면 역풍이 분다고 하는데 민심의 태풍에 휩쓸려 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안 후보 표정이 끌려가는 사람처럼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 불쌍해 죽겠더라라는 상식 이하의 저렴한 공세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 말은 전부 가짜뉴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협박당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논란을 잠재우려는 듯 윤석열 후보 지원 유세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구호를 이렇게 바꾸시죠. 윤석열 후보 뽑아주신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 바치겠습니다. 당 안팎에선 안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삐그덕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현명하게들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윤 후보를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잡으며 일단 원팀의 모양새는 갖췄습니다. 다만 서로를 향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안 비밀입니다. 이른바 또철수 비판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불편한 동거 결국 안철수 대표 본인이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입니다. 안 대표의 단일화 선택 어쩌면 예견된 행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 전에 이런 책을 냈었죠. 오늘의 톡순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생각과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선을 넘다. 네, 이번 대선 대장동 관련한 공방이 거의 좀 장악하다시피 한 그런 대선으로 보입니다. TV토론에서도 분야는 다른데 이제 대장동 관련 공방이 또 후보들 간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대선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이제 대장동 관련한 공방이 달아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만배 씨 녹취록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에 몸통이 드러났다면서 하루 종일 관련 브리핑과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일 대표는 김만배 씨 누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했던 사실도 다시 소환해 공세를 취했습니다. 김만배는 상갓집에서 잠깐 스쳐가는 사이였고 알지를 못한다 그랬는데 알지 모를 수 없는 그런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 누나가 어떻게 연희동 자신의 윤석열 씨 아버지 집을 사줬는지가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제 범인이 밝혀졌다. 불법 비리를 눈 감아준 자가 대장동 특혜의 씨앗이자 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김만배 씨가 내가 입만 열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했는지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강조를 하면서요. 특검만 남았다. 윤 후보는 당장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소집해 대장동 특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채거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수준에 딱 맞는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의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항상 녹취록을 가져와도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증언만 가져오시는지 참 의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의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영 씨의 검찰 진술을 제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은혜 의원인데요. 지난해 11월 조우형 씨의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이 조 씨는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을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검찰이 묻자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검사가
남욱에게 윤석열 중수과장이 커피를 타주고 친절하게 조사를 해줬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도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아니요,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조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박모 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된 일은 아니고 간단히 물어볼 게 있으니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라고 했다면서 혼자 대검 중수부에 잠시 들른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김 의원이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개된 김만배 녹취록을 놓고 조국 전 장관과 진중권 작가가 정반대 해석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윤석열의 적반하장과 김만배 일당과 특수부 검사들의 오랜 유착이 재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선 이후에라도 반드시 밝혀서 처벌해야 할 범죄적 커넥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진중권 작가는 쉰내나는 뻘소리라면서 지금껏 나온 내용의 재탕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마지막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청탁을 부탁했다는 당사자죠.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 없는 사적 대화 내용 등을 인용해 박 전 특검이 마치 사건 청탁을 하는 등 부적절한 변론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을 고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문구를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이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울진 산불과 연결시키면서 윤미향 의원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다고 올려서 논란을 자초한 뒤에 글을 내리기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윤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해당 글은 소속 상임위인 환노의 의제인 자연의 멸종위기종 관련 메시지였던 겁니다. 더욱이 글을 올린 시점이 4일 오전 10시 49분이고 울진 화재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오전 11시 17분이었다. 그보다 먼저 게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윤 의원은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멸종위기종 관련 글을 선거 관련 글로 둔갑시켜서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네. 자,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심의를 받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선거방송을 과연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TBS는 김어준 씨가 예정대로 개표 방송을 진행할 거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TBS는 김어준 씨가 9일 오후 9시부터 김어준의 개표 공장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어준 씨의 이 후보 공개 지지 발언과 관련해서는 관할 부서에서 징계를 논의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앞서 선거방송심의위는 김어준 씨의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의결했는데요. 의견 진술은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입니다. TBS 의견 진술을 위한 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현직 변호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경재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안철수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이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는 주장인데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만배 녹취록 공방,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생태탕보다 더한 공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대선 며칠이 뭐예요?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고 내일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 후보들의 일정, 또 여야 공방 잘 정리해서 회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